네, 특집 투데이 전북 오늘은 전주 덕진공원 연화정 도서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전주 덕진공원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전주 8경 가운데 하나죠. 옛날부터 많은 전주 시민들의 쉼터이자 또 오랜 버시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좀 새롭게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관광객도 아주 많아졌고요. 또 밤에도 많은 전주 시민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곳 전주 덕진공원에서 변화돼가는 전주시의 이모저모 모습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원준 리포터 그리고 정현우 리포터 그리고 우범기 전주시장 함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덕진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날도 아주 화창하고요. 많은 분들이 낮이지만 함께 나와 계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시장님 직접 나와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오늘 그 덥던 여름이 가고 정말 제대로 된 가을을 맞이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하늘도 더 높아지고 깊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덕진공원이요 야간에도 볼거리, 즐길거리가 아주 많이 다양하게 갖춰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예, 덕진공원이 그동안 80년 넘게 우리 전주 시민의 사랑을 받아왔던 대표 공원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약간 뭔가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느라고 이 덕진공원을 자주 왔었고요. 또 시민들 만나서 의견도 듣고 그러면서 생각해낸 게 결국에는 야간에 빛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네. 야간 경관 특화 도시에 또 전주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재원을 활용을 해서 밤이 빛나는 어떤 덕진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 이제 벽진 폭포 같은 경우에 뭐 설화라든지 다양한 형식의 빛을 볼 수 있는 아마 야간 경광의 명소가 우리 덕진공원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만으로도 앞으로 더욱 새로워질 덕진공원의 밤의 모습 저희도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전주에는 덕진공원뿐만 아니라 또 야간 경관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정현우 리포터가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주시는요, 이 덕진공원을 비롯해서 정말 야간 경관 특화 도시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낮이 아름다운 고장을 넘어서 이제는 밤에도 머물고 싶은 도시 또 즐길거리가 가득한 도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전주의 밤 즐겨보실까요? 낮보다 더 뜨겁고 화려한 밤이 펼쳐집니다. 전주의 매력이 넘쳐나는 가을밤의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답게 한국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 전주. 그런 전주의 진수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한옥마을 경기전 앞으로 길게 늘어선 줄이 눈에 띕니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지금 이 밤에 다들 네네. 뭐 때문에 줄 서 계시는 거예요? 여기 경기전에서 좋은 구경할 게 있다 해서 지금 왔어요. 이 시간에요? 네. 네, 이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오시면 되시고요. 그러니까 발 아래 조심해 주세요. 인파들 사이로 빛을 내뿜는 푸른 용포의 주인공 바로 조선을 건국한 제1대 임금 태조 이성계인데요. 어진 관람은 물론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 이 야간 프로그램은 경기전의 밤을 더욱 아름답게 비춰줍니다. 낮에도 봤었는데 밤에 보니까 뭔가 더 위험이 느껴지고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 촬영 명소로 알려질 만큼 수려한 풍경을 뽐내는 이곳. 그래서일까요? 이 사람들의 발길도 끝이 없습니다. 오케이. 버전 원. 직장에서 교육이 있어서 잠시 교육차 왔다가 경기전이 여러모로 좀 유명한 곳이라서 와서 봤는데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예. 경치도 너무 좋고 달빛도 별빛도 너무 아름답고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환히 빛나는 이 밤. 다양한 리듬의 연주 소리가 그 위에 아름다운 선율을 수놓습니다.
가야금과 첼로의 만남. 이 동서양의 현악기가 빚어낸 조화로운 선물에 경기전의 밤이 더 운치 있게 다가오는데요. 어둠을 벗삼아 즐기는 음악의 풍류를 오롯이 느껴봅니다. 시원한 밤에 이렇게 첼로하고 가야금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의 안정도 되고 여유롭게 잘 재밌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 정신도 맑아지고 마음도 안정이 되고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전주 왜 이렇게 좋아요? 전주 진짜 좋아요. 낮보다 긴 전주의 밤이 이어집니다. 40년이 넘는 오랜 시간 시민들의 쉼터로 사랑받아온 전주 독진공원. 전주의 희로애락을 간직한 이곳이 최근엔 야경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어둠으로 물든 연못 위로 빛을 따라 걷는 사람들. 전주를 찾은 여행객들의 발길에 낮과는 또 다른 활기가 느껴지더라고요. 특별하게 여행을 가자 했는데 여기가 야경도 예쁘고 낮에도 예쁘더라고요. 밤에는 어떤 느낌일까 싶어서 다시 왔거든요. 다시 보니까 좀 낮이랑 확실히 다른 모습이 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예쁜 장소를 걸어 다니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더 걸어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샘솟는 사랑만큼이나 아름다운 곳이죠.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연화정 도서관. 한국의 멋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이 한옥의 자태는 덕진공원의 새로운 명물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잘 읽었어요. 아이기도 산책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좀 예전하고 많이 달라져가지고 밤 산책하기에는 이제 빛이 좀 많아져가지고 좋더라고요. 덕진공원에 오면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이곳. 여기가요 제일 유명한 이 덕진공원의 인생사진 명소라고 하거든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도 예쁘게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여행에 이 사진은 필수 아니겠어요? 자체 발광 신비로운 풍경과 함께라면 인생사진 문제 없습니다. 가을밤은 점점 깊어가건만 전주의 밤은 잠들 줄 모르는데요. 이 과거 카세트 테이프 공장에서 이젠 예술을 생산하는 공장 팔곡예술공장에 색다른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아니 여기는 정말 무슨 파티 분위기인데 도대체 전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는 클럽 더 A 공연장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클럽 분위기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눈치 보지 말고 다 같이 앞으로 오세요. 도심 속에서 즐기는 신나는 파티.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팔곡예술공장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문화공간과 더불어 낮과 밤을 아우르는 전주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댄스도 추고 하니까요. 너무 기분이 좋고 일주일 지내던 그런 스트레스가 확 풀려지는 것 같아요. 네. 나이 불문, 성별 불문, 누구나 젊음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전주만의 야간 콘텐츠. 멈추지 않는 흥겨운 음악과 초대 가수의 특별한 무대까지 신나는 토요일 불타는 이 밤이 있어 낮보다 더 뜨거울 수 있는 거겠죠. 진짜 클럽같이 뭐 사운드도 엄청 빵빵하고 재밌었어요. 전주가 이렇게 활기차고 박력 있는 곳인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내 생일인데 내 생일을 굉장히 의미 있게 전주에서 만끽하고 갑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밤을 수놓고 사람들의 즐거움은 별이 되어 반짝거린 시간. 전주의 밤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전주 덕진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VCR 보니까요. 전주의 밤이 아주 떠들색
촉촉해질 것 같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또 가을밥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셨어요? 정말 재밌게 즐기고 왔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린 것 이외에도요. 전주 팔봉예술공장에서는 매주 토요일 밤 이 신나는 음악 파티 그리고 또 음식 시연회, 영화 상영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또 잔잔한 우리 국악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토요일에 풍패지관에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표 꼼꼼하게 확인해 주셨다가 꼭 한번 방문해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주의 밤이 아주 많이 풍성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야간 관광 특화 사업에 많은 애를 쓰시고 또 노력도 많이 하셨잖아요, 시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조금 영감을 받으셨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주 한옥마을이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네. 지난해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1,100만 명이 넘게 왔고 금년 상반기에 지금 800만 명 이상이 한옥마을을 다녀갔습니다. 금년에는 아마 1,500만 정도는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전주에 와서 1인당 쓰는 소비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네. 결국에는 야간 관광을 활성화해서 전주에서 체류할 수 있는 이런 숙박 문화가 이루어질 때 전주에 오는 관광객들을 통해서 우리 전주가 강한 경제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야간에 어떤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야간 관광 특화 도시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밤과 낮이 정말 색다른 그런 전주가 됐을 때 1,500만을 넘어 2천만 관광객으로 가는 우리 전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저도 다른 곳에 놀러 가면 그 고장의 밤이 예쁘면 꼭 하루 정도 묵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한 달간의 일정으로 전주 페스타 2023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올해가 처음 열리는 행사인데요. 처음 열리는 만큼 또 시민과 관광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아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국 지자체에서 10월에 축제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전주에도 10월에 정말 다양한 축제들이 많이 열리는데 어떤 상징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해부터 이제 시범적으로 전주에도 어떤 대표 축제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전주라고 하면 맛하면 전주고 또 멋하면 전주고 또 젊음에 열정이 있는 도시고 그래서 이런 맛과 멋과 열정을 엮어내는 전주 페스타라고 하는 하나의 그릇에 담아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금년 10월 한 달 동안 어떤 전주 페스타를 제대로 좀 해서 우리 전주에도 대표 축제가 있다 하는 걸 지금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2023 전주 페스타 축제네요. 네, 전주의 맛과 흥을 다 한 자리에 모은 건데요. 흩어져 있던 전주시의 다양한 축제들을 페스타라는 이름으로 묶어주신 거잖아요. 그 이유도 좀 궁금해졌어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축제를 하면 길게 해도 한 일주일 하고 네. 이렇게 말면 어떤 상징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예 전주의 가을 10월은 전주 페스타라고 하는 축제가 항상 열린다 하는 이런 개념에 그래서 10월 자체를 그냥 축제의 달로 만들자는 생각으로 이미 기존에 하고 있던 축제들 행사들을 하나의 그릇으로 엮어내서 그렇게 하면 전주 하면 10월, 10월 하면 축제 하는 걸 좀 만들어냈을 때 다른 도시와 이렇게 차별화되는 전주만의 관광객 유치도 가능하고 전주 시민도 그 안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고 특히 또 하나 이유는 각자의 축제를 별도로 진행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보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이 품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런 축제들을 엮어서 전주 페스타라는 이름 안에 담으면 전주 시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떤 지금 기획을 한 거고 금년도 시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한번 즐겨 보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고칠 점이라든지 수정 보완해야 될 점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주시면 또 내년에 페스타 할 때 반영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전주 페스타가
전주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할 수 있을 때까지 시민과 함께 제대로 된 페스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전주 페스타 2023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흘간 비빔밥 축제를 시작으로 한 달간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바로 시민분들께서 궁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한 가지만 꼽는다면 이거 하나는 꼭 가보자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4개 축제를 전주 페스타의 하나의 축제로 묶어서 이게 10월 한 달 동안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보면은 제일 그래도 꼭 한번 보셔야 될 게 문화재 야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화재 야행을 시작한 지 지금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저도 매년 가봤는데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도 문화재 야행이 얼마큼 발전했는지 저도 궁금해요. 우리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께서도 문화재 야행은 한번 꼭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전주가 후백제의 수도이고 조선왕조의 본향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근데 그 태조 어진의 이제 봉환 축제를 이번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전주 시민들이 태조 어진 봉환 축제 정도는 한 번 정도 봐야 전주 시민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전주에 오신 관광객 입장에서도 전주가 진짜 왕도다, 왜 왕도인지를 보시려면 태조 어진 봉환 축제도 좀 보셨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를 비롯해서 투데이 전북을 지켜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축제를 마음껏 편히 즐기셨으면 좋겠는데요. 전주 페스타 2023 오늘을 시작으로 한 달간 이어집니다. 그 축제의 서막이 바로 오늘부터 나흘간 열리는 비빔밥 축제라고 하는데요. 이원준 리포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전주를 대표하는 전통 음식인 비빔밥, 아마 안 드셔보신 분들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비빔밥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축제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전주 비빔밥을 파헤쳐봤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현장 떠나보시죠. 전주에서 비빔밥이란 바로 즐거움, 먹거리를 넘어 볼거리까지 선사하는 전주 비빔밥. 지금부터 비빔밥과 함께 놀아볼까요? 예부터 맛의 고장으로 손꼽히는 전주.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로서 이젠 세계의 한국의 맛을 알리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이 음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느껴진다. 맛있는 기운 확 느껴집니다. 아니, 전주 하면은 비빔밥을 또 최고로 꼽잖아요. 그렇죠. 저 맛있는 비빔밥 먹으러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집만의 특별한 비빔밥의 맛을 보여드릴게요. 자고로 음식은 사소한 것 하나로도 맛이 천차만별이죠. 이곳은요, 밥부터 남다릅니다. 비빔밥의 주 재료가 콩나물, 참기름, 고추장이거든요. 이 주 재료를 넣고 이렇게 초벌볶음을 해요. 직접 담근 고추장으로 맛있게 볶은 밥 위에 형형색색의 재료들을 쏘놓는데요. 그 종류만 해도요, 무려 15가지입니다. 제철 재료들로 영양까지 꽉 채운 비빔밥입니다. 와,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림을. 그래요? 어우, 녹그릇에 담겨져 있는데, 이거 따끈따끈해요. 여기 그렇죠. 녹그릇이. 약간 따끈하게 했어요. 네, 엄마 때부터 녹그릇을 썼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제가 물어봤더니 돌솥은 수분을 뺏어가. 1965년부터 지금까지 비빔밥의 맛을 지켜온 곳, 그 손맛과 정성은 3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명들을 자세히 보니까 특이하게 여기 묵이 있어요. 네, 황포묵. 황포묵인데 네. 녹두로 만든 묵이에요. 치자라는 열매로 이렇게 색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주 팔미예요. 충분히 맛을 볼 수 있어요. 전주는 옛날부터 깨끗한 물과 비옥한 땅 덕분에 먹거리가 풍성했죠. 그중에서도 황포묵과 콩나물은 대표 음식, 전주 비빔밥의 꽃이라고도 불립니다. 황포묵이 들어가 있으니까 입안을 싹 감싸주면서 그 부드러운 맛이 한번 싹 감고, 그리고 이게 매콤한 밥알들이 그 황포묵을 톡톡톡 쳐주는데 이게 또 묘하게 어우러지네요. 오, 진짜 맛있다. 개성 있는 고명들이 섞이며 입안에서 퍼지는 하모니. 이 비빔밥 안에는 조연이 없어요. 다 조연이야, 다 조연. 와. 특히 주연은 콩나물, 황포묵.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전주 한옥마을엔 신명나는 공연이 한창인데요. 비빔밥을 비롯한 전주의 맛을 만날 수 있는 전주 한식상 퍼레이드 비빔의 전설입니다.
비빔밥과 전주 신미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비빔밥의 유래는 궁중에서 왔다는 유래설도 있고 농번기 유래설도 있고 동학 유래설, 다양한 유래설들이 있는데 오늘은 동학 유래설과 농번기 유래설 두 가지를 재현하면서 관광객들과 함께 즐기는 그런 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주에선 비빔밥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를 즐길 수 있는데요. 공연이나 체험은 물론이고요. 음식 문화 축제인 비빔밥 축제도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비빔밥. 이젠 모두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립 코리아, 그립 파레이드. 전주 비빔밥 헬티. 비빔밥 축제라는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이런 행사가 있고 이런 행렬은 처음 봐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김희상군 박상중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전하께서 입맛이 통 없으시다고 하여서 전주의 신미를 재료로 한 음식들을 전하께 올리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애호박을 재료로 한 애호박전이요. 박수 주시오. 무를 재료로 한 무 가래떡 조림이요. 퍼레이드의 하이라이트, 비빔밥의 유래를 담아낸 퍼포먼스가 펼쳐지는데요. 생생한 이야기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음식의 역사를 알아가고 맛과 멋, 흥까지 느낄 수 있는 그야말로 오감 만족 공연. 비빔밥으로 모두가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너무 좋아요. 좋은 추억도 쌓고 애기한테 알려줄 수도 있고 이런 게 전주에 있다, 이런 축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너무 즐거웠어요. 비빔밥의 변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비빔밥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야, 이게 들어오면서부터 뭔가 심상치가 않네. 아니, 여기 오면은 뭐 비빔밥을 되게 특별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아, 저희 집은 비빔밥을 디저트처럼 드실 수 있어요. 들어는 보셨나요? 디저트처럼 간단하면서 식사처럼 든든한 비빔밥 와플입니다. 돈속 비빔밥에서 그 착안을 해가지고 밥을 한번 구워봤어요. 전주만의 새로운 디저트를 고민하다 탄생했다는 비빔밥 와플. 누룽지처럼 바삭하게 구운 비빔밥 안에 제육볶음과 채소를 듬뿍 넣어주는데요. 이게 바로 비주얼에 한 번, 맛에 또 한 번 놀란다는 비빔밥 와플입니다. 전국으로 입소문을 타서 와플을 먹으려고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인데요. 관광객들에겐요, 필수 코스랍니다. 비빔밥인데 비빔밥이 아니야. 근데 비빔밥이야. 비빔밥이야. 비빔밥을 먹다기보다는 디저트 비빔밥을 먹는 느낌? 바삭바삭하고 그 밥도 되게 맛있고 잘 먹었습니다. This is very good. 맛있어요. 좋아. 먹을수록 맛있고 알수록 재밌는 전주 비빔밥. 비빔밥의 끝없는 매력을 이곳 전주에서 느껴보세요. 네, 특집 투데이 전북 오늘은 전주 덕진공원 연화정 도서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식상 퍼레이드까지 보고 나니까요. 그냥 봤던 비빔밥이 새롭게 보이고 여러 가지 유래를 보고 나니까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네요. 네, 저도 이번에 전주 비빔밥의 유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됐는데요. 궁중 음식으로 임금님께서 드셨다는 설부터 또 바쁜 농사철에 농민들이 먹었다는 설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주 비빔밥 축제에 오시면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신 것처럼 비빔밥도 아주 맛있지만요. 전주 음식은 전국 어디에 내놔도 참 빠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뭐 전주에는 추억의 음식이라던가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뭐 전국의 뭐
최고 메뉴가 있다.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여기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전주에서 멀어질수록 음식이 맛이 없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전주의 음식은 최고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에 이제 뭐 전국이 다 어느 정도 평준화가 돼가지고 너무 평준화가 많이 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소위 정말 가정식 백반입니다. 네. 요즘 가정식 백반 하면은 각 지역에서도 하고 있지만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집에서 어머니가 해준 밥 먹는 느낌? 이런 어떤 소박한, 그지만 맛은 정말 고향의 맛이 나는, 그래도 가정식 백반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오무가리탕이라든지 매운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기억에 남고, 또 특히 비빔밥과 콩나물국밥의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전주의 음식이 워낙 유명하고 맛이 있다 보니까 각 지역에 있는 대표하는 식당들 이름에 전주가 들어가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도 그렇게 전주가 들어가는 식당들을 전주에서 평가를 해서 좀 인증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거기에 일정한 어떤 지원을 해서 그런 지금 고민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하면 전주, 전주하면 음식,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도 지정이 됐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우리 전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먹고와 맛이 넘치는 고장 전주, 정말 자랑스럽네요. 이제 소박하고 또 하나하나 다 맛있는 한상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특집 투데이 전북, 오늘은 전주 덕진공원 연화정 도서관 앞에서 전주의 여러 가지 이야기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투데이 전북, 오늘은 전주 덕진공원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범기 전주시장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1년 남짓 됐습니다. 민선 8기 시정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아주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주의 3대 주력 산업 가운데 하나죠. 드론 산업을 조금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제 전주의 3대 중점 산업이 이제 탄소 산업, 수소 산업, 드론 산업을 하고 있는데요. 드론 산업의 경우 전국 각 지자체가 다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주만이 굉장히 특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스포츠 분야, 특히 축구, 그러니까 드론 축구를 전주에서 만들었고 지금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제 10월 말쯤에 드론 산업 그 국제 박람회가 열릴 것이고, 내년에 그 세계적인 가전 박람회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세스 2024에 드론 축구가 갑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 가서 대기업과 함께 겨뤄서 드론 축구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2025년에 드론 축구 월드컵을 우리 전주에서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론 축구 월드컵이 전주에서 열리게 되면 드론 축구의 정주 도시가 우리 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 기대에 지금 부풀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축구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드론 낚시대회를 개최한다든지, 드론으로 촬영한 한옥마을 사진에 대한 전시회도 열 수 있는 거고, 다양한 방식으로 드론을 활용한 스포츠나 문화예술 이쪽 분야까지 좀 넓혀서 드론 하면 전주다 하는 지금 상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네, 드론 축구 말만 들어도 활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소상공인분들의 경제적인 문제도 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참 고물가 고금리에 살기 어렵다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주시만의 지원 정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소상공인들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힘드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소상공인 수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좀 힘들어서 구조조정이 됐나 하고 봤더니 안 됐더라고요. 그 의미는 또 다른 일자리나 할 게 정말 없는 도시다. 그런 면에서 소상공인이 이 땅 전주의 경제를 지켜나가야 될 기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코로나 때 초기에 이제 정부나 행정에서 또 금융기관에서
굉장히 많은 자금을 풀었습니다. 근데 그 자금들이 지금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희망더드림 특례 보증을 금년하고 내년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에 한 480억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 빨리 소진이 돼요. 그래서 내년에 하려고 계획했던 물량 추석 전에 끌어다 또 추가로 했습니다. 그 규모가 전주시가 예년에 했던 규모가 한 20억 정도 했습니다. 네. 근데 요번에 한 게 한 1,200억 정도 됩니다. 60배 정도 과감히 투자를 했고요. 두 번째 그거 하는데 하루가 안 걸렸습니다. 자금이 소진이 되는데 그만큼 지금 소상공인들의 금융 상황이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또 꾸려나가고 우리 전주 시민을 위해서 함께 봉사하는 그런 소상공인이 되셨으면 좋겠고 금년에 이 열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내년에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셔야죠. 내년에 올해보다 더 해야 될지 아직은 예산 편성이 안 돼서 네. 그런데요. 더 해서 소상공인들이 정말 편안하게 영업할 수 있는 전주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하여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전주로 유입되는 관광객의 수는 해마다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정착하는 인구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물론 비단 전주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줄어드는 인구 정책에 관해서 어떤 시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인구 정책은 일자리 정책이고요. 최고의 복지 정책도 일자리 정책입니다. 결국에는 기업 유치가 중요하고 첫 번째는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 전주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규제 완화입니다. 기업이 과감히 투자하는 이유는 투자를 했을 때 이익이 남아야 기업은 투자합니다. 민간이 손해보면서 투자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투자해서 이익이 남을 수 있는 어떤 규제 완화, 그 정도 수준까지는 규제 완화를 해야지만이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과감히 규제를 완화해서 지금 현재 있는 기업들이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고 두 번째 이제 투자 유치 문제인데요. 전주에 새로운 산업단지를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산업단지 후보지를 지금 어느 정도 골랐고 그래야 투자 활동을 하게 되고 괜찮은 일자리가 있어야 전주 대학을 졸업한 젊은 청년들이 전주 기업에 취업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전주의 어떤 인구 정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일부에서 하고 있는 어떤 출산이라든지 관련해 가지고 현금 주는 정책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 이유는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했을 때 그건 풍선 효과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는 없어서 하긴 하고 오히려 예를 들면 아이를 낳고 싶은 분인데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정말 과감히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면요. 고령화 문제, 비단 전주시만의 문제는 아니죠. 고령화 문제 대처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몇 가지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 문제는 우리 전주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 전 세계적인 지금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전주에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고령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치매라고 하는 그래서 전주를 치매 안심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이유는 고령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가 치매를 첫 번째 아이템으로 잡은 이유는 치매는 본인만 힘든 게 아니에요. 가족이 힘들고 지역 사회가 힘듭니다. 결국에는 치매라고 하는 부분은 지역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만큼은 치매라는 측면에서만큼은 예방부터 치료까지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전주시를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어떤 치매 안심마을 지정이라든지 치매 안심병원 지정이라든지 다양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고령화에 따른 가장 큰 문제, 치매 없는
치매 안심도시 전주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약속하신 겁니다. 예. 네. 네, 또 아중호수 관광 명소 사업과 더불어서 한옥마을을 잇는 관광벨트도 조성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관광의 도시 전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건 뭘까요? 한옥마을에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한옥마을 보고 또 어디 가야지 했을 때 전주 시민분들도 추천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옥마을의 외연을 확장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기린봉이라고 하는 자산이 있고 그 너머에 아중호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옥마을과 아중호수를 케이블카로 연결해서 한옥마을을 본 관광객이 케이블카 타고 아중호수로 좀 넘어가시라. 그걸 통해서 그쪽에서 좀 즐기고 한 500m 떨어진 거리에 폐터널이 있습니다. 그걸 지나서 나오면 색장동이 나옵니다. 그러면 색장동에서 한옥마을까지 다시 올 때는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이를 통해서 기린봉을 둘러싼 삼각형의 어떤 관광 도시를 만들면 그 정도 하면 안 잘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는데 그냥 잠만 자라고 하면 뭐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야간 특화 관광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전주에 오는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앞으로 2천만 이상이 올 관광객들이 충분히 체류형으로 전주에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생각이고 이를 위해서 이제 2천억 가까이 한 10년 정도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관광산업도 이야기를 길게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오늘부터 시작된 전주페스타 2023 많은 분이 참여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당부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전주 페스타라는 이름으로 10월 한 달 동안 축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 시민 여러분과 관광객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주로 오십시오. 지금 10월은 전주가 최고입니다. 전주 안 오시면 후회합니다. 10월 전주를 보러 전주로 반드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전주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시작되는 전주 페스타 2023 많은 분들께서 발걸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집 투데이 전북 우범기 전주시장과 함께했고요. 귀한 시간 내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집 투데이 전북 전주 덕진공원 연화정 일원에서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달간 전주의 문화예술 축제를 총망라할 전주 페스타 2023이 시작됩니다. 잠시 뒤죠. 저녁 7시 전주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그 성대한 개막식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전주 많이 찾아주셔서 깊어져가는 가을 전주 매력에 퐁당 빠져보시죠. 오늘 투데이 전북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